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분석 담당하는 임예지입니다. 오늘 인터넷 게임 기초 세미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게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면은 대부분의 인터넷 게임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왼쪽 차트랑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 구성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이랑 커머스가 이제 광고 매출이 대부분인 사업부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광고랑 커머스, 톡비즈 사업 부분이 광고랑 커머스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이버는 광고랑 커머스 매출 비중이 65%로 높고, 그리고 카카오는 광고 커머스 비중이 포털비즈까지 합쳐서 33%로 낮으면서 이제 보시면 게임이나 뮤직, 스토리, 미디어 같은 10% 매출 비중 내외의 신사업이 좀 골고루 분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네의 사업 영업이익단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서치 플랫폼이랑 커머스가 돈을 벌고, 그러니까 광고랑 커머스에서 돈을 벌어서 신사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매출, 연결과 별도 중에서 별도 매출을 보면은 이제 카카오 별도 매출은 OP 마진 20%, 네이버 별도 매출은 OP 마진 30% 정도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코어 비즈니스인 광고랑 커머스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얘네가 향유하고 있는 사업부들을 산업별로 산업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맨 처음 이제 광고 사업인데, 광고 같은 경우는 21년까지는 광고 매출이 보시면 연간 32% 성장할 만큼 이제 디지털 광고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광고 시장, 디지털 광고 시장 MS가 42% 정도 되고, 카카오의 광고 MS가 20%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광고 사업은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은 4분기까지는 고르게 성장을 하다가 이번 1분기에 조금 역성장을 분기 대비 시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여서 광고 수요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과 22년에는 서치 플랫폼 광고 매출이 연간으로 17%, 8% 성장했지만은 1분기에는 검색 광고는 5% 성장했지만은 디스플레이 광고는 10% 넘게 역성장을 시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제 왼쪽 같은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요 지면은 확정과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 지면에서 디스플레이 하면 얼마를 내는 구조이고, 이거랑 이제 성과형 광고라고 해서 클릭당 과금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광고 과금 구조가 좀 혼재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보드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광고에 더해서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왼쪽 보시면은 이런 톡채널 광고, 여기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비즈보드 광고가 1매출 한 10억 원 내외를 기록하면서 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톡채널 광고 매출 규모가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규모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브랜드 광고를 집행할 때 사용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런 브랜드 광고는 좀 탄력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에, 톡채널 광고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의 광고주들도 많이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경기의 방어도가 높습니다. 톡채널 광고로 믹스가 개선되면서 광고 매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광고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5월에 오픈 채팅을 카카오 세 번째 탭이 별도 탭으로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좀 이제 기존의 채팅 탭에서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광고 시도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준비한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카카오가 22년도부터 신방향성으로 비즈인 기반으로 자기네들 플랫폼을 개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비즈인 기반 그리고 비목적성 기반,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카카오 메시지를 확인한다는
뚜렷한 굉장히 명확한 목적성이 있는 플랫폼이어서 비지인 비목적성으로 다시 개편한다는 거는 광고 수익을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이제 오픈 채팅이라는 서비스인데, 오픈 채팅은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900만 명 정도 되는 서비스여서 메시지 수발신 총량으로는 이미 일반 채팅창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런 채팅이 활발히 되면은 지금 채팅에는 사실 광고를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그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이런 오픈 채팅이 메인 서비스로 올라서게 되면은 조금 자유롭게 일반 SNS처럼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카카오는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거는 글로벌 플랫폼별 광고 ARPU를 비교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제가 페이스북 지역별 광고 ARPU랑 네이버의 광고 ARPU를 비교해 놨는데, 보시면 네이버는 뭐 유럽 정도의 그 광고 단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페이스북의 개도국들이 다수 포함된 아시아 ARPU랑 비교해도 소폭 작을 만큼 ARPU가 아직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의 광고 매출이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머스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커머스는 사실 네이버가 메인인 시장인데, 이제 22년 네이버 커머스 GMV 총 거래액이 42조 원으로 국내 2위입니다. 1위는 다시는 이제 쿠팡이 21년도부터 네이버를 제쳤고요. 그래서 네이버 커머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이제 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커머스 광고, 중개 수수료, 멤버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 광고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커머스 셀러들이 광고를 집행하면서 네이버가 얻는 수익이고,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물건이 거래가 되면은 네이버가 3% 정도 수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이고, 멤버십은 잘 아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은 현재 적자이고 광고랑 수수료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커머스 거래액을 보시면은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전체 시장 성장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체 시장보다는 네이버랑 카카오는 상회를 하고 있지만은 성장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실 한국은 이미 온라인 침투율이 60%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글로벌리 봤을 때 침투율이 되게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커머스의 미래 성장 동력은 저는 외국에 있다고, 해외에 있다고 보는 거고, 사실 일본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왜냐하면 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사업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선제적으로 좀 진출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오른쪽 같은 걸 보시면은 재작년부터 베타로는 스마트 스토어를 라인에 이식한 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사업적인 성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본 시장 진출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네이버가 투자를 한 게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다만 북미에 나갈 때는 지금 네이버가 한국에서 구사를 하고 있는 오픈마켓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승산이 조금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이버도 그런 의사결정 하에서 이제 C2C 플랫폼,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림이랑 당근마켓이랑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16억 달러, 거의 이제 한화로 22조 원 정도에 인수를 했고 1분기부터 연결 반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2년도 연간 실적은 공시가 안 돼서 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GMV라고 하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 이제 20조 원 정도 되고, 매출은 거의 이제 4천억 원 정도 나오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플랫폼을 네이버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 푸시마크를 인수하면서 네이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거는 이 회사가 적자 회사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마진이 계속 축소되는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적자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게 맞는 거냐는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 네이버 주가를 끌어내렸던 건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번 1분기에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영업이익 흑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커머스는 사실 선물하기가 다입니다. 선물하기 다 아시는 그 선물하기 서비스고, 그 선물하기 서비스를 메인으로 해서 올해 GMV는 10조 원 돌파할 걸로 예상되고, 아직 온라인 커머스 마켓시어는 5% 미만입니다. 그래서 22년도 기준으로는 GMV가 9조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 선물하기가 7조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선물하기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원래는 커피 쿠폰이나 뭐 치킨 쿠폰 같은 거를 판매했다면 지금은 객단가가 높은 배송상품 비중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성장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GMV 전망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왼쪽에 거래형 톡비즈가 이제 커머스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커머스 매출도 많이 이제 둔화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데, 네이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이버는 작년 연간으로 토탈 페이먼트 볼륨,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액수가 50조 원, 49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 중에서 네이버 외부 서비스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40% 정도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랑 다르게 네이버페이는 결제 이외의 사업 모델 확장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왼쪽 페이지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네이버페이의 거래액이 결제 기준으로는 그 카카오보다 큽니다. 카카오페이의 거래액의 상당 부분은 송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전체 간편결제에서 점유율은 20%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매출도 사실 코로나 때 성장을 많이 하고 22년도에 역기저로 조금 고생을 하고 이제 올해 이번 분기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토탈 페이먼트 볼륨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120조 원 정도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이 중에서 70% 정도가 송금 GMV인데, 송금은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결제 볼륨 자체는 크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생태계가 커갈수록 결제액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티를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카오티에서 블루나 벤티 블랙 같은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카카오페이를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거래액을 카카오페이한테 밀어주는 구조가 카카오 안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카카오페이 거래액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다르게 증권거래 서비스, MTS 서비스도 출시를 했고, 보험업도 확장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 전반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되려면은 사실 일부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자 리스크는 카카오페이를 거래하실 때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왼쪽 보시면은 결제액 추이를 보실 수 있고, 전체 간편결제에서 점유율은 15% 내외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카카오페이 매출 구성인데, 보시면은 결제 볼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금융사업은 아직은 조금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사실 웹툰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툰은 네이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웹툰은 이북 재팬, 문피아 인수효과를 포함해서 22년 연간으로 전체 거래액 1.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페이지가 5천억 원, 그리고 일본 피코마가 8천억 원 정도를 기록해서 합산 1.3조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기업 모두 아직 영업 적자 상황입니다. 컨텐츠 사업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이익 기여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으로 이익 기록하기는 어렵지만은 분기로는 하반기 되면은 분기 흑자는 기록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이 네이버 웹툰 거래액, 오른쪽이 카카오 웹툰 거래액인데, 보시면은 22년도에 성장하는 거는 조금 인수효과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카카오 웹툰 보시면은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가 거래액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코로나 20년, 21년도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구가를 하고 22년도에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툰은 아마 사업적으로 이제 수익 구조 비행 같은 거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웹툰 시장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장 참여자는 플랫폼, 그리고 에이전시, 작가 이렇게 세 참여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제액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 같은 플랫폼은 30%를 수수료를 뗍니다. 나머지 70%를 에이전시랑 작가가 나눠 가지는 구조여서, 이제 웹툰에서 뭐 사실 모바일 결제 수수료는 왜 안 나가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웹툰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웹툰은 웹에서 결제를 해서 모바일로 작품을 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웹툰에서 결제 수수료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비용 구조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런 웹툰 플랫폼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이버 웹툰 22년 연간으로는 OP마진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보시면 OP마진 20% 이상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정도의 압도적인 플랫폼 점유율이 있으면은 광고 선전비를 10% 언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저는 OP마진 중장기적으로 20%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례적인 사례인데, 탑툰이라는 남성향 성인물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OP마진을 30%까지 넘게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작가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작가한테 쉐어해주는 비중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진율이 가능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향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카오 웹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자료를 발간한 바 있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가장 큰 비용 구조는 이제 글로벌 웹툰 플랫폼인데, 근데 이제 요 재무실적으로 보면 아직 특히나 미국 시장,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미국 시장은 아직 개화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이게 미국 실적인데, 보시면 22년도 기준 단기 순적자 1,000억 원 넘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엔터가 인수를 한 미국 플랫폼인데, 이것도 보시면 22년도에 단기 순적자가 2,000억이 넘게 발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라인은 아직 500, 타파스는 500억 원, 웹툰은 1,000억 원 정도여서 아직 한국 시장 대비해서는 미국 시장이 아직 개화가 많이 안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 모빌리티는 사실 카카오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카카오가 워낙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분기부터는 가맹택시 대수가 성장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기존에 법인 택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음식 배달이나 배송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가맹택시 대수가 연간으로 2,000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기본 요금이 인상이 되고, 그리고 심야 시간이 뭐 확대되는 등 이제 ASP가 높아지면서 가맹택시 대수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작년 4분기에서 이번 1분기 사이에 2,000대 이상 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가맹택시 대수가 올라가면 매출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카카오빌리티 재무실적인데, 보시면은 작년에 5,000억 원대, 재작년 5,000억 원대에서 작년 8,000억 원대로 탑라인 성장을 되게 크게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외형 성장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지만은 이익 기여도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카카오 모빌리티 23년도 매출을 추정을 한 건데, 이게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은, 가장 중요한 과정은 가맹택시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입니다. 왜냐면 가맹택시 대수의 수익의 20%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로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맹택시 대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업이 대리기사입니다. 대리기사도 전체 대리기사가 버는 돈의 20%를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T 앱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는 가맹택시랑 대리운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 수익 같은 것들이 작년에 GS 파크를 카카오가 인수해서 이제 주차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같은 것도 인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티를 마이카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뭐 세차나 술이나 이런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은 돈을 버는 거는 가맹택시랑 대리운전 정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기업 제일 중요한 네이버 카카오 기업 분석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지금 인터넷 사업
섹터가 투자 매력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성장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카카오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톡비즈 매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돈을 버는 사업부가 23년도 15% 성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 채팅을 별도 탭으로 이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가 높은 그 동영상 광고라든가 하는 광고 상품 출시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보시면은 매출액 이제 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7,800억 원 정도 기록할 수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로직이 가장 중요한데, 카카오는 sum of the parts라고 해서 카카오의 사업부의 가치를 각각 계산해서 그걸 합산해서 전체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플랫폼 가치랑 자회사 가치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0% 할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목표 주가는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 부분에 이제 8만 5천 원 잘못 나와 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만 원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23년 연간으로 10조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1.5조 기록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시마크를 인수함으로써 이렇게 적자 사업을 인수하면서 디스카운트는 반영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네이버는 비용 감축의 한 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알 수 있었듯이 인건비랑 마케팅비를 많이 아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효율을 통한 마진 개선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진 비용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네이버는 영업이익률이랑 주가의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비가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갈 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이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목표주가 26만 원이고, 이제 목표주가 산출한 로직은, 네이버는 제가 PER 밸류에이션으로 밸류를 했습니다. 이제 PER 밸류에다가 저희 지배주주 순이익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동일한 포워드 PER을 부여를 해서 26만 원을 산출했다.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네, 감사합니다.